여러분, 격동의 시대를 부탄하로 버텨내야 했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서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전통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아니,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냈을까요?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국 근대 회화 속에서 전통과 혁신이 얼마나 찬란하게 공존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우리 근대 화가들은 그냥 서양 미술을 베끼기에만 바빴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우리만의 그 무언가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질문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작품들 보면서 그 답을 직접 찾아보시죠. 자, 먼저 이 거대한 변화가 몰아치기 전 그 이전의 세계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안중식의 그림인데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이상적인 세계. 이게 바로 전통적인 동양화가 꿈꾸던 정신이었어요. 물론 이때도 명암법 같은 서양 기법이 슬쩍 들어오긴 했지만요.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그 정신만큼은 아주 깊게 전투매에 뿌리박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고이동의 자화상입니다. 어떠세요? 바로 전에 봤던 그 평화로운 산수화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건 그냥 사람 얼굴을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화가 자기 자신의 내면, 그 깊은 고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라는 존재, 근대적인 의미의 자아가 캔버스 위에 딱 등장한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면을 향한 시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화상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 미술에 근대적 개인이 탄생했는지 그 아주 생생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이동과 나혜석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 고이동을 보면 갓을 쓴 선비의 모습인데 기법은 서양화예요. 전통과 새로운 시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오른쪽 나혜석을 보세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 거침없는 붓질, 그리고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는 저 당당한 시선. 이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얌전한 여인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라고 외치는 독립적인 신여성의 아주 대담한 선언이죠. 어쩌면 우리 미술사 최초의 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쾌대의 자화상을 보면요. 이 자아에 대한 고민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건 그냥 두루마기를 입고 그린 그림 그 이상이에요. 서양의 사실적인 기법이라는 몸에다가 두루마기로 상징되는 한국의 정신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서구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을 하나로 합쳐서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화가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우리 민족 전체의 삶과 정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 다음은요. 바로 캔버스의 질감, 그리고 거기서 폭발하는 에너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박수근 화백의 그림입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빨래터의 여인들, 진짜 우리 주변에 가장 보통 사람들을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바로 그리는 방식에 있어요. 자, 그림의 저 표면, 저 거칠거칠한 질감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박수근 화백은 물감을 계속 덧칠하고 또 덧칠해서 마치 오래된 화강암 표면처럼 저렇게 거칠고 두꺼운 질감을 만들어냈어요. 이건요, 맑고 투명한 정신세계를 그렸던 우리 전통산수화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 거친 질감 자체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우리 서민들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고의 세월과 생명력을 말 그대로 손으로 만져지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질감이 그냥 기법이 아니라 곧 주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인의 그 꺾이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는 아마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중섭의 흰송입니다. 와, 정말 화면을 찍고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이 엄청난 에너지, 이 원초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건 그냥 소를 그린 게 아니에요.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그 의지, 그 모든 게 이 한 마리 소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이런 강렬함을 보고 서양의 표현주의랑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표현주의, 예를 들어 뭉크의 절규를 생각해보면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불안이나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이중섭의 소, 그리고 여기 구본웅의 귀기하게 뒤틀린 인물들, 여기서 터져나오는 에너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억눌렸던 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는 그 끈질긴 생명력, 바로 우리 민족 전체의 감정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절규를 넘어서 우리 민족 전체 혼이 지르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화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형태마저도 벗어던지고 오직 점, 선, 면 이런 순수한 조형 요소만으로 우리 고유의 감성을 담아내려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도전을 시작해요. 바로 한국 추상미술의 시작입니다. 김한기, 유영국 같은 화가들이 서양의 추상미술을 받아들였지만 이걸 그냥 따라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한기 화백을 보면 서양화의 점 찍는 방식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점 하나하나를 찍어서 뭘 만들었냐? 바로 우리네 밤하늘의 별 같고 또 우주 같은 무한한 공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랑알이나 우리 산의 능선 같은 이미지들이 아른거려요. 그러니까 점, 선이라는 서구의 언어를 가져와서 한국의 자연과 서정이라는 우리만의 시를 쓴 거죠. 완전히 새로운 언어의 탄생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아픔은 정말 다량한 목소리로 표현됐어요. 장옥진 화백은 마치 아이가 그린 것처럼 아주 순박하고 토속적인 그림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했고요. 남관 화백은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처럼 거친 질감의 추상으로 시대의 아픔을 새겨 넣었죠. 보세요. 개인의 자아를 찾는 목소리, 민족의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 우리만의 서정성을 노래하는 목소리,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한국 근대 회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모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창조였을까요? 이제 답은 너무나 명확해졌죠. 이건 결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걸 하나의 토론이라고 생각해보죠. 한쪽에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 근대회화? 그거 그냥 서양 따라한 거 아니야? 인물화는 사실주의 베낀 거고 표현주의는 유행 따른 거고 추상은 형식만 흉내낸 거지. 이게 바로 단순한 모방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뭐죠? 그 이면의 진실이죠. 우리는 이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물화는 근대적 자아를 탐구하는 도구였습니다. 표현주의는 민족의 혼을 외치는 우리만의 언어였고요. 추상은 한국적 서정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화가들은 서양의 것을 아주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바꿔 썼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근대 회화의 역사는요, 전통과 서구의 충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존의 이야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전통이라는 아주 깊고 튼튼한 뿌리가 있었고요. 거기에 서구의 사실주의, 표현주의, 추상이라는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얽히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독창적인 꽃을 피워낸 역사인 거죠. 서양의 기법은 우리 정신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 되어주었고 우리의 전통은 그 서양의 그릇에 아주 독특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찬란한 공존의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모든 그림들은요, 서양 미술의 어설픈 복사본 같은 게 아닙니다. 식민지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 혹독한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했던 한 시대 전체가 그려낸 아주 치열하고 솔직한 자화상인 셈이죠. 그리고 그 치열했던 고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화상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나요?